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거죠. 결자 해지라는 거는. 뭐 팩트 몇 가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이 김무성 일당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과와 반성, 한마디로 이 석고대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헌법적 그 탄핵될 사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김무성 일당,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 그 감정으로 이 탄핵을 찬성함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탄핵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역사적인 죄인으로는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 복권안, 사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면 아닙니다. 사면 단순한 두 글자가 아니에요. 사면이라는 글자 들어갔다 해가지고 자꾸 사면이라고 또 알아듣는데, 사면 복권입니다. 요 네 글자입니다. 사면 복권.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없어가지고 복권을 시키주는 그 바로 그게 사면 복권입니다. 사면 복권 내자. 사면 두자가 아닙니다. 사면 복권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도 사면하면 안 된다. 사면하면 안 된다. 죄를 인정하는 거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그 사면 복권안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국회에 올리세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김무성 일당들이 결자해지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헌법적 탄핵될 사유 그 어떤 것도 없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봐도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 단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김무성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이 탄핵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놓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렇게 2년 동안 부르짖어 가지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하고, 김무성이가 직접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쭉 부르짖었을 때 지금 2년 넘게 부르짖는데 겨우 얼마나 그걸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근데 김무성이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국민들이 그걸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한방에 탄핵의 진실을 일단은 국민한테 일단은 알리는 겁니다. 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 국민들 1,500에서 2천만 명이 되죠. 거기에 절대 다수 거의 60, 70%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다라고 당시에 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김무성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 놈의 새끼들한테 잘못 알아가 쏘가가지고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최순실한테 노란한 년이다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때 보수 우파 어르신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다 못 깨어났죠. 아주 일부분밖에 안 깨어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김무성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미안한 감정, 이 빛이 안 생기겠어요, 빛이. 미안한 감정. 그럼 아이고 저 불쌍한 박근혜 살려야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바로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집어지 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 김무성이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지만은,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저쪽 진영을 향해서 촉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도 그 로드맵 전략을 던진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그게 실현돼가지고도 실제 왔었고, 중간에 파탄이 났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결자해지 사과와 반성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는다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역사적으로 영원히 죄인의 낙인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누가 용서한답니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대통합의 로드맵이 확 형성이 돼버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들 일어나 볼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옛날에는 했는데 지지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조차도 당시에 2년 전에 언론 놈의 새끼들한테 쏘가가지고 최순실한테 노란한 년이 바로 박근혜다 하면서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보수 우파 어르신들이. 예?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조차도 마찬가지고. 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무성의 그 이야기에 한 방에 다시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박근혜 내가 생각 잘못했다. 저 불쌍해서 웃잖아. 바로 어리 나갑니다. 그럼 그 중심에는 감당 못하는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께 이 충성을 하는 이 태극전사 전용호가 같은 이 세력들이 그 중심에 서가지고 김무성이가 우리 대통합된 그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 새끼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겠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외곽에만 세워놨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결자 해지를 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능지처참은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사형은 안 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진영만 살린다는 겁니다. 결자 해지를 했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중심에 저자들이 서지 않고 외곽에 있으면 그게 곧 정치적으로 이 단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세월이 더 흘러가 보세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우리가 승리의 이제 깃발 200석 이상을 쓸어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이 법적 모든 이걸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그냥. 예? 200석 이상 가지고 오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고 뭐고 다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점령군으로서 절단을 내기 시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여론대로 가면 돼요, 여론대로. 그때 마지막 이 반란자들, 이 김무성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한테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승리한 다음에. 그전에는 일단은
살려는 줘야 되겠죠. 결자해지 석고대제 사과와 반성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 새끼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아직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텝을 딱딱딱 밟는 게 가능성은 보여요. 이제 계속 아마 이제 둘 중 하나가 되죠. 이 김무성의 이 스텝이 제가 이야기한 쪽으로 자꾸 이제 근접하게끔 갈 수도 있고, 아예 변화된 거 없이 지금 김무성의 편지 요게까지는 실질적으로 별거 진전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 정도 행태로만 계속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가 딱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을 끊었죠. 6월 30일까지 기한을 딱 줬죠. 그때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께 무릎 꿇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저자들에 대한 어떤 이 저자들을 집어여 가지고 로드맵을 작전 개념을 수립한 그거는 이제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주적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계속 이게 시간이 너무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총선은 지금 계속 다가오는데 예? 시간이 뭐 8월 9월 가가지고 뭐 이거 뭐 진치구축한다 너무 늦어요. 6월 30일까지 딱 끝내고 우리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서 그 깃발을 세우면서 신당 창당으로 가가 그냥 아예 그쪽으로 결집을 하게끔 하는 이제 작전 개념을 수립할 수밖에 없겠죠. 저자들이 사과와 반성 석고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로드맵이 완성이 되는 거고, 안 한다면은 6월 30일까지 이제 완전히 작전 개념을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깃발 아래 신당 창당 그쪽으로 결국은 다 결집을 해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200석 이상을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리 되면은 사실 200석 이상을 못 가지고 오면은 탄핵의 진실을 제대로 못 밝힌다 했죠. 좀 상당히 진짜 복잡한 형국으로 쫙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200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느냐 20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가느냐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200석 못 가지고 오면은 그냥 차라리 민주당이 200석 이상 가지고 가버려야 돼요. 우리가 못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어중중하게 가반에서 반반 이렇게 우파 진영 한 150석 민주당 쪽 한 150석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 이거 절단납니다. 절단나요. 차라리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석 가지고 오느냐 그거 우리가 성공 못 시킬 것 같은 민주당 쪽이 200석 이상 가져가 버려야 됩니다. 왜 민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 버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못 가지고 올 것 같으면 200석 이상 달성 못할 것 같으면은 왜 민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야 되느냐. 보수파 그러면 개매를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싹을 틔운다는 거죠.